간단하게 뭐 제 소개부터 드리면 아직도 학번은 까먹질 않았어요. 네, 2000학번이고요. 네. 00학번이고 원래는 저는 이제 컴퓨터공학과에 전공을 했고요. 네, 공대 남자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제가 그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이라고 해서 그 이때 좀 저희 컴퓨터 쪽에서는 HCI라는 학문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는 그 컴퓨터 공학이나 다학제적인 좀 학문 분야인데, 네, 그쪽 관련된 그 석사 전공을 하러 국민대 학교에 이제 대학원을 들어갔고요. 국민대를 다니면서 제가 바이너리라는 웹 에이전, 그러니까 지금은 웹 에이전시, 지금 뭐 그런데 예전에는 바이너리라는 디자인 에이전시 회사를 같이 다니면서 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됐는데 제가 마스크 좀 벗고 해도 될까요? 네네. 숨이 차네요. 네. 바이너리라는 그 디자인 웹 에이전시를 같이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니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로 잠깐 돈을 벌어보자. 그래서 한 2달만 그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직으로 저기에서 일하고서는 대학원 가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라고 했는데 대표님이 대학원 갈 시간을 줄 테니 같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거의 주말 없이 2년을 다닌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가장 많은 실력들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해야 될 하나의 직업을 그 2년 만에 2개를 같이 해야 돼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좀 되게 실력을 많이 쌓을 수 있었다. 그래서 국민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제가 병역 특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군대를 안 갔거든요. 군대를 안 가고 결혼을 일찍 했죠. 그래서 군대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애를 키워야 돼서 군대를 갈 수 없어서 병역 특례로 아이리버 디자인 그룹에서 UI팀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아이리버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내비게이션 만드는데 정답. 그리고 또 어떤 제품 만드는지 네, MP3 정답. 네, 노트 하나씩 드릴게요. 원래 아이리버는 그 멀티미디어 그 MP3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 아이팟을 만들었을 때 맨 처음에 이제 그 MP3를 굉장히 잘 만들어서 한 매출이 4천억이 넘는 정도의 되게 지금 보면 유니콘 회사 같은 느낌의 회사였어요. 그래서 아이리버 쪽에 가서 그런 MP3나 PMP나 전자사전 그리고 이북 뭐 이런 제품들을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2010년도에 LG전자 CTO라고 하면은 그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CTO 조직은 삼성전자에도 있고 그다음에 뭐 LG전자나 그 되게 큰 조직에는 CTO 조직이 있는데 그 밑에 각 회사마다 그 뭐랄까 이렇게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소들이 매년 바뀌어요. 거기에서 정보통신연구소라고 해서 저희가 있을 때는 그 연구소에서 하는 게 그 로봇 청소기 만드는 거, 그 다음에 TV 매직 리모컨 있잖아요. LG 보면 이렇게 커서 막 나오고 이렇게 흔들면은 나오는 그런 리모컨 만들고, 저는 거기 안에서 그 3년 후에 어떤 스마트폰에 대한 UX 선행 개발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11년에 한 얼마 안 다녔죠. 한 1년 반 정도 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 뛰쳐나왔습니다. 병역 특례 끝났습니다. 족쇄가 해제가 돼서 제 사업을 좀 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런 그 마음이 있어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H9의 어떤 UX 리더와 그 다음에 코파운더로 같이 조인을 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설립한 지도 한 10년이 좀 넘었던 것 넘게 되면서 인원이 되게 많아졌어요. 회사 지금 직원이 한 90명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곧 100명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디자이너나 개발에서 배웠던 거보다는 경영 수업을 좀 듣고 싶어서 이제 MBA를 좀 한번 가보려고 도전 중에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저는 제가 이런 학교를 다니면서 그다음 회사를 다니면서 저의 커리어 패스를 나름 되게 꾸준히 노력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혹시 직업에 대한 뭘까요? 졸업하면 어디 가야겠다라고 딱 계획이 잡혀져 계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난 어느 회사 가고 싶어. 용기 있게 얘기 한번 해보실 분. 제가 스타벅스 쿠폰 드립니다. 네. 일어나서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주시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한번 마이크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반도체 전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전공을 살려서 연구개발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회사보다는 직무를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된 연구원이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대학교 와서도 굉장히 자기에 대한 커리어나 혹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희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수능 점수 이만큼 나왔으니까 이 학교 가야지. 그래서 여기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림대 90년대 초반 학번하고 80년대 후반 학번 분들은 후기대라서 여기가 서울대나 연고대 못 가면 떨어지신 분들이 여기 많이 왔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굉장히 탄탄한 그 실력들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공공학번 때 뭐라고? 어디 그 유학 갔다 오신 선배분인데 알고 보니까 우리 학교의 후기대라서 서울대나 연고대를 타겟하다가 삼수사수 하시다가 떨어지신 분들이 여기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지금도 좋은 사회에서 많은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분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쭤본 이유는 그러면은 반도체 회사를 가기 위해서 혹은 자기가 원하는 회사를 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입사 스펙을 준비한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근데 입사 스펙을 준비할 필요는 없으세요. 본인이 어떤 부분들을 조금씩 대학에서 이뤄나갈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한림대학교를 맨 처음에 와서 여기 글씨가 너무 깨지는군요. 저는 한림학술제 같은 거 아직 하죠. 저희 한림학술제도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저는 그 공대생이라서 그 학과 그 동아리인 그 컴퓨터 동아리인 시에랑에 제가 이제 일을 해서 9기로 제가 그걸 참여를 해서 매년 소프트웨어 전시회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는 이거를 왜 하지? 라고 했는데 크고 나니까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만든 뭔가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를 하고 그걸 통해서 또 어디 그런 공모전 같은 거 제출해보고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만들어보고 이걸 제출해보고 했는데 상도 주시네. 네, 그게 굉장히 저에게는 성취감을 많이 갖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각자의 학과나 이런 데에서 무슨 간단한 이벤트 같은 게 아니라 어떤 공모전이나 행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좀 해 나가시면서 뭔가 찾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꼭 취업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제 공부를 더 하시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실 때는 논문을 좀 많이 써보시는 것도 학부 3, 4학년 정도 되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논문은 혼자 못 쓰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가고 싶은 전공에 우리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이 다 랩실을 갖고 계세요. 그 랩실에 들어가서 열심히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네. 그리고 제가 테크노 디자인 대학원 갔을 때는 한창 혹시
아이폰 3, 아까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였어요. 거의. 그때 대두가 뭐였냐면 피처폰. 예전에 터치폰이 아니었잖아요. 키패드 눌러갖고 전화 걸고 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입학했을 때는 터치 스크린을 탑재한 휴대폰과 제품들이 막 우후죽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비게이션도 그때 막 터치 막 이렇게 됐는데 멀티 터치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돼서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해서 뭐 LG전자나 뭐 이런 거 갈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논문을 쓰거나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선택할 때는 그 산업의 흐름이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보시는 게 굉장히 취업과 뭐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 막 아니면은 뭐 신성장으로 어떤 것들을 뭐 나라에서 전략적으로 키우겠다. 그리고 뭐 AR이나 뭐 메타버스 막 얘기 나오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보고 있다가 자기가 맞는 분야, 요 분야는 되게 재밌다라고 하면은 그걸 매칭해서 계속 커리어를 만들어 가시는 게 나중에 취업이나 다른 부분들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제가 공돌이였다가 디자이너였다가 저기 이제 디자인 회사로 이제 발전하는데 저 사진이 뭐냐면은 IF 디자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여기 디자인 학과가 없어서 원래 이제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IDA, 레드닷, IF. 대부분 독일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을 받으면은 여러 뭐 제품 디자인 뭐 한 것들도 출품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 되게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 그 결과물들을 그쪽에 제출을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심사를 해서 상을 줘요. 그러면 아마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IF 받았어. 현대카드 쓰시는 분 있으세요? 현대카드 앱을 보면은 이렇게 그 스플래시 화면 실행하자마자 그런 로고들 많이 띄우거든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유명한 상을 줬으니까, 받았으니까 그걸 이제 노출을 많이 시키는데, 거기에서 IF 골드를 저게 한 20개 정도 선정해서 각 파트별로 1등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2번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리버에 있을 때 한 번 받았고요. 그 다음에 H9에 와서 한 번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IF 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내야 되는지 회사 다닐 때 몰랐거든요. 근데 제 돈 내고 받으려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네. 상도 다 장사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기관을 운영하려고 하면은 IF도 뭐 심사위원들 초빙해서 심사도 받아야 되고 이걸 해야 되다 보니까 참여자들한테 그런 비용을 받아요. 그래서 제품 출품할 때부터 뭐 학생들은 굉장히 적은 비용을 받지만 이제 회사나 뭐 이런 데에서 좀 크게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한 50만 원씩 이제 돈을 내고서는 저런 상들을 출품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본인이 이직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직할 때도 내가 뭐 논문을 쓰시거나 연구 분야면 논문을 쓰시거나 어떤 제품을 출품해 보거나 그런 것들을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외부 기관에서 인정받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국내 회사에서 뭐 이직하는 거면은 상관없죠. 근데 해외로 이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걸 어떤 회사인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한국에 있는 대학교 어떤 대학인지 잘 모르거든요. 서울대인지 한림대인지 얘네가 랭킹 몇이나 하는 데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해외에서 좀 공인되는 그런 그 어워드나 혹은 뭐 이런 전시나 뭐 다른 그런 공모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회에 나가셔서도 도전을 하면은 이직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요 장표를 좀 넣었고요. 네. 제가 좀 저희 회사 홍보도 좀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회사 소개 간단하게 좀 드리고 갈게요. 저희 회사는 그 디자인과 기술을 더해서 높은 사용자 경험을 만드는 뭐 크리에이티브 그룹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뭐 지금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요즘에는 지하철 타고 다니시죠? 서울에서 춘천까지.
예전에는 저희 기차 타고 다녔거든요. 코레일톡 앱이라고 한번 써보신 분 있으세요? 기차 예매하는 모바일 앱이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저희 쪽에서 리뉴얼하고 개발까지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디지털 프로덕트에 대한 초기 컨셉, 그러니까 사용자 조사부터 시작합니다. 만약에 코레일 앱을 리뉴얼한다. 그러면 기존의 사용자들이 어떤 부분을 불편해하는지 그런 사용자 조사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갖고서는 어떤 플로우로 바꿔야지 사용자들이 쓰기 편한지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고요. 그리고 그 화면에 대한 단위를 이제 설계하고 그거에 대한 그래픽 디자인, GUI 디자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GUI 디자인을 하고 그 GUI 된 거를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하는 것까지도 다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 컨셉부터 디지털 프로덕트까지 토탈 솔루션으로 개발해주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파트는 UX, 비주얼, 인터랙션 그리고 개발 파트 이렇게 크게 네 파트로 나눠져 있고 이 외적으로 이제 전략기획 파트라고 해서 뭐 PM이나 경영지원팀이나 뭐 이런 팀이 있는 실제 이제 서포트 조직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크게 분야는 4개로 나눠져 있고 UX에서는 하는 일들이 아까 얘기했던 사용자 조사나 UX 화면 설계, 어떤 화면에 어떤 기능이 이제 탑재돼야 되고 이 플로우를 타야지 사용자들이 되게 좋을 거야. 로지컬한 부분에 대한 디자인들을 되게 많이 하고요. 비주얼 파트에서는 정말 그래픽에 대한 스타일, 이런 부분들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뭐 되게 3D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하는 게 좋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화면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아트웍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인터랙션 파트에서는 그게 됐으면은 요즘에는 모바일 앱 하면은 모션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죠. 토스 앱 막 보면은 10원 누가 만보기 딱 하면은 막 터지면서 10원 주고 20원 주고 그런 모션 디자인 하는 부분의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기에서는 3D하고 그런 AR이나 VR 관련된 개발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개발 파트가 아마 컴퓨터공학 관련된 뭐 학과들에서 하는 웹 프론트엔드 개발, 백엔드 개발, 그다음 뭐 웹 퍼블리싱 작업들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저희 회사에서 최근에 구축했던 거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면은 교육통합 플랫폼이라고 웹사이트 이번에 리뉴얼된 게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반응형 웹사이트 같은 것들 구축도 하고요. 저희가 코레일톡 관련된 이런 모바일 앱 개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차에 되게 그 인포테인먼트의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통신사 같은 데에서도 LG U+ 같은 통신사 같은 데에서도 쌍용 자동차와 함께 저런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그런 서비스 개발이나 그다음에 GUI 디자인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 관련된 GUI 작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R 관련된 과제들도 꽤 많이 합니다.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삼성전자나 SK텔레콤이나 혹은 SK하이닉스 이런 대기업과 관련된 이제 뭐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이런 아직 AR 제품이 없잖아요. 삼성에서는. 근데 삼성의 핸드폰의 UI 이름을 아시는 분 혹시 있을까요? 무슨 UI라고 부르는데? 네. 원 UI 맞습니다. 자. 원 UI를 이 오브젝트 3D AR로 옮겼을 때 어떻게 이제 선택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선행 작업들도 저희 회사에서 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동영상이 돌아가야 되는데 PDF라서 안 돌아가네요. 이거는 이제 버추얼 피팅이라고 해서 패션 큐레이션 뭐 질문을 좀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의 핏한 스타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설문을 먼저 통해서 그런 것들을 동대문에 있는 옷들을 쫙 모아서 추천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건 동대문 그 DDP 디자인 플라자 안에 있는데 버추얼 피팅에 좀 했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은 위에 키넥트 센서가 달려 있고 여기에
3D 실시간 렌더링되는 옷의 그 스타일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추천받은 옷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다 같이 쫓아 움직이는 형태의 버추얼 피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런 인스톨레이션 작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삼성전자에서 밀라노 가구 박람회 갔을 때 뭐 약간 참여자들이 와서 사진 찍고 뭐 그것들에 대한 뭐 행동에 따라서 키워드 타이포를 얹혀서 그 사람한테 기념할 만한 그 카드를 만들어서 출력해 주는 서비스를 인솔레이션으로 만들었던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도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 진행하게 되면은 실제 그 밀라노 가구 박람회 열리면은 저희가 이제 실제 운영하러 그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진행했던 작업들이고요. 그리고 삼성 아바타 3D에 관련된 이런 아바타의 3D 렌더링이나 모델링 같은 작업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에 맞는 그런 아웃핏, 그러니까 의상이나 액세서리나 뭐 이런 것들 3D로 만들어서 그걸 모션으로 만드는 작업들도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해서 매년 뭐 디자인 어워드나 어떤 다른 데에 출품을 많이 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어워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2010년도에 세워져 있고 회사는 지금 성수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숲 바로 앞에 있고, 네, 이거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 가만 생각해봤어요. 올 때 제가 UX 회사를 하고 있으니까 UX 특강은 굉장히 잘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해드리면 되게 실질적으로 후배님들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봤을 땐 취업이 가장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직원이 90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퇴사하신 분 한번 세봤어요. 몇 명인가? 그랬더니 120명 정도가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210명을 채용을 해본 거잖아요. 210명을 뽑기 위해서 최소 3명 정도 면접을 봤다라고 보면은 한 600명 정도 면접을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1년에 한 60명이나 50명 정도 지금 본 거겠죠? 그런 신뢰성 있는 데이터로 조금 말씀을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취업 지원 전에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탁탁탁 해야 되는데 PDF라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원래 대학을 오면은 저도 이 고민이 제일 먼저 됐어요. 과연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탤런트가 있나? 동아리에 들어갔더니 컴퓨터공학과잖아요. 코딩 잘하는 친구들 너무 많은 거야. 좌절했죠. 아, 얘는 C소년이다. C를 너무 잘해. 얘는 벌써 교수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다 끝내고 혼자도 나는 이해도 안 갔는데 옆에는 다 끝났어. 뭐 이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개발을 계속 하다가는 조금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저는 그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그런 모임들을 되게 많이 나갔어요. 서울로. 뭐 자바 컨퍼런스나 뭐 이런 컨퍼런스 참여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자바 JCO라고 해서 자바 커뮤니티 그 행사를 하는 모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때 당시 이제 C에서 C++이나 C샵으로 넘어오는 MS 쪽에서도 그 .NET 프레임워크로 넘어오는 단계라서 굉장히 개발자들한테 그런 그 컨퍼런스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스터디 모임도 들어가 보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것들을 계속 2학년 때부터 찾아다닌 것 같아요. 왜냐? 나보다 잘하는 코딩 잘하는 애들 너무 많아갖고, 그러면 나의 경쟁력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과연 뭐지? 그래서 저는 항상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개발자 컨퍼런스 가서 그런 것들을 받고 그런 가설들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실행해보고 다시 체크해봐서 이게 정말 맞나 안 맞나? 아니면은 다시 조정해서 다른 모임 가보고 그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PDCA라고 뭐 많이 얘기하는데 그냥 플랜 투 체크 액션을 되게 많이 계속 끊임없이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찾으실 때까지 계속 해보시는 게 저는 대학교 때
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사회 나와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회 나와서 하기 시작하면은 같은 취업한 그 동료들에 비해서 그 길을 계속 간다라고 봤을 때 커리어 패스적으로 약간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뭐 빠른 저렇게 뭐 반도체를 하고 싶어 아니면 뭐를 할 거야라고 명확하게 잡아놓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그냥 작은 목표, 학교에서 이룰 수 있는 작은 목표들이 있어요. 뭐 아까 가령 반도체 하시는 분은 반도체 관련된 연구실에 들어가서 선배들이 쓰는 논문을 계속 본다거나, 그리고 학부로에서 반도체 설계를 할 건지 아니면 반도체 설계가 아니라 반도체 어떤 QC 퀄리티 체크하는 부서도 있고 그런 서포트하는 조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뭐 많이 보신 다음에 그거에 필요한 작은 목표들을 계속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거대한 거 말고 되게 요만한 거. 랩실부터 가시면 돼요. 그런 거 하실래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설정해 놓고서는 계속 그 성취를 이렇게 내가 했고 어떤 거를 뭐 어워드를 받으면 더 좋은데 그 함으로 인해서 내가 다음 액션을 또 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성취감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취감을 발판 삼아서 그러다 보면 이런 분야의 일들이 굉장히 재밌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를 좀 느끼게 된 데가 상을 많이 받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대학교에서도 학술제 나갔는데 대상 받고 뭐 어디 갔는데 대상 잡고 잘하는 건가? 잘하는구나가 됐어요. 그랬더니 회사에 가서도 저는 공돌인데 디자인 어워드 내라고 해서 회사에서 내라고 해서 냈는데 이게 한 번씩 낼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어떤 그 팁이 생기더라고요. 노하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디자인 어워드도 몇 가지 보는 항목의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성이 있느냐, 사회적으로 임팩트가 얼마만큼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만약에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 다른 시대의 어떤 그 대중교통 앱을 출품을 하면은 그게 될 수 없을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타이밍에 맞춰서 좀 그 특이한 피처를 넣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타시면은 지하철에 혼잡도 있잖아요. 그거를 SK텔레콤에서 예측할 수 있는 그 알고리즘을 짰어요. 그래서 칸별로 혼잡도를 보여주는 거야. 네. 그래서 그거를 특화해서 어워드에 그런 부분들을 피력해서 내니까 정말 되는 거야. 근데 예전에는 그런 노하우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내가 어떤 타이밍에 어떤 형태로 기획을 하면은 이게 사회 공헌도 되고 임팩트도 있는 그다음에 어워드도 받을 수 있다라는 팁들이 계속 노하우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일하면서 굉장히 즐거움에 대한 부분까지도 올라와서 굉장히 즐겁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아시는 분도 있죠. 여기 아시는 교수님 제가 여기 두 분 얘기할 수 있다. 그럼 제가 선물 드립니다. 받으신 분은 그만하고 받으신 분은 그만하고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저는 이거를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40이 조금 넘었거든요. 42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42의 IT 회사에서는 조금 있으면 집에 가야 돼. 40대 중반에 집에 짐 싸라 그래. 집에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왜 그럴까요? 대략 보면은 그러니까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영진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1세 경영, 2세 경영, 3세 경영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경영에 따라서 위에 임원부터 정리가 됩니다. 만약에 어떤 모그룹에 30대 후반의 부회장이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옆에 뭐 부사장이나 사장님들이 막 50대 후반이야.
그러면은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경험이 많고 뭐 노하우가 많으신 분도 굉장히 팁을 많이 주시겠지만 일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다 집에 가세요. 임원부터 다 정리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팀장들도 그 밑에 이상은 다 집에 보내요. 그러면 40대는 집에 갈 타이밍이 되고 30대 후반에 팀장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사이클이 대기업의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고 IT 쪽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이 일을 할 수 있지? 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저는 뭐 그때 고민할 때도 그렇고 지금 뭐 보면서도 그렇고 목표를 설정할 때 제가 만날 수 있는 멘토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아카데미라고 써 있는 건 학교 그리고 제가 UX 관련 도메인에 들어올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분들이에요. 여기 이제 송창구 교수님이라고 여기 산학부총장 하셨던 송창구 교수님이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가 그 카이라고 좀 전 세계적으로 큰 컴퓨터 공학 학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논문 쓸 때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또 주례도 봐주셨고요. 그래서 저의 이제 멘토로서 한 번이고 그 다음에 HCI하고 UX 그 논문하고 실질적인 스터디를 많이 시켜준 시에랑 1기 선배인 김성우 교수님, 디인의 지금 교수님이신데 김성우 교수님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병역 특례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대학원 취업에 대한 눈도 뜨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이쪽 길을 오게끔 인도해 주신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멘토는 세 번째에 계신 분은 엑스박스, 홀로렌즈, MS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서 디렉터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아이리버 저희 그 그룹장이었어요. 디자인 그룹장. 혹시 뭐 여기는 모르겠지만 애니콜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애니콜? 갤럭시 이전에 애니콜. 거기에 장혁의 깍두기 폰이라고 폴더폰 딱 열리는 거 있는데 이거 해서 되게 히트를 많이 치신 프로덕트 디자이너이십니다. 제주도 출신 분인데 디자인 감각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디자인 어워드를 내고 그런 디자인적으로 어떤 부분에 이제 그 결을 맞춰야 되고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아이리버에 있을 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디자인 멘토로는 지금은 클라우드 앤 코라는 유영규 대표님이 굉장히 멘토로서 좋았고 비즈니스적으로는 제가 결혼 생활하고 회사를 다닐 수 있게 회사와 대학원을 다니게 해줄 수 있었던 보스예요. 맨 마지막 분이 지금도 바로 옆 건물에 계시거든요. 제가 성수동에 그 회사를 갖고 있는데 바로 옆 오피스에 하고 계신 바이널의 곽승훈 대표 이사님인데 이분은 디자이너 출신이긴 하지만 그런 다른 사업 도메인과의 어떤 그 결합력, 그러니까 UX 회사를 하시는데 UX가 갖고 있는 장점과 뭐 연예계의 어떤 새로운 산업 도메인을 결합해서 신규 사업에 대한 확장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 그러니까 멘토로서 많은 조언과 요새 자문을 많이 구하시는 분 중에 얘기를 제가 문의를 드리는 중에 한 분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취업을 하고 싶은 분야가 있고 어떤 걸 하고 싶으면은 막연히 뭐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어른들이 위인전을 많이 읽어라. 위인전을 왜 많이 읽으라고 하냐면은 그쪽에 이제 그런 방향이라든지 이 사람이 간 길이 있으니까 거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비슷한 위치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변에 학과 선배도 좋습니다. 저는 학과 동아리 선배, 뭐 그다음에 뭐 이전 회사 그 보스들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돼서 그런 가깝게 직접 만날 수 있는 멘토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드시면은 취업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분들이 조언을 되게 많이 해줘요. 실질적으로 뭐 LG전자 이직할 때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 분 한 분한테 물어보면은
결론적으로 의사결정은 제가 해야 되지만 되게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해보셔라. 그리고 좀 알아보셔야 되는 게 회사를 가야 되는데 회사가 어떤 상태인지 아시고 가야 되잖아요. 이 회사가 망할 회사인지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아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기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 경영학과 있으세요? 경영학과? 뭘 보면은 돈 잘 버는지 알 수 있죠? 예? 뭐 비슷해요. 네, 재무제표 보면 돼요. 재무제표. 재무제표라고 회사 법인들은 매년 혹은 분기별로 주식 회사들은 주식이 상장된 회사들은 그래도 경영학과 했는데 제가 그래도 뭐라도 하나 네. 네. 상장된 회사 주식 회사들은 그 주식이 지금 뭐 코스닥이나 뭐 이런 데 올라간 회사들은 분기별 보고서를 매번 그 고지를 해야 돼요. 공시를 해야 되고 그 공시를 누구나 다 열어볼 수 있어요. 웹사이트 들어가면은 회사 그 웹사이트 들어가면은 경영대에 보면은 다 있는데 잘 모르잖아. 다 경영학과 아니잖아요. 재무제표 볼 줄 모르시죠? 근데 요즘에는 서비스들이 너무 잘 돼 있어. 이거 어느 회사에 제가 그냥 매출과 순이익이 나와 있는 그거를 갖고 온 거거든요. 잡코리아나 잡플래닛이나 혹은 이 취업 사이트 관련되면은 회사 찾아보면은 그 회사가 요청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정보들이 웬만큼 요약이 돼서 나와요. 그러면은 이 회사는 매출은 늘고 있죠. 근데 수익이 막 떨어지면은 더 떨어지면은 약간 이슈가 있는 회사인데 이렇게 조금씩 늘고 이런 회사야. 그럼 가도 돼요. 근데 매출은 늘어나는데 순이익이 막 떨어져. 그거는 곳간이 언제 동날지 모른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잘 생각해 보셔라. 그래서 가고 싶은 회사를 일단 먼저 설정해 보시고 사업 성과를 들여다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사업 성과를 어디서 들여보냐? 재무제표를 보면은 되는데 재무제표를 잘 못 보시니까 이런 매출 추이나 그 다음에 순이익률, 그러니까 이익률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서는 이 회사가 계속 이익이 나는 회사구나. 우리나라 제조사가 5%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요. 근데 5% 정도밖에 안 나도 유지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이 팔아서요. 몇 조씩 팔아, 몇 조. 2조, 3조씩 팝니다. 거기에 5%만 남으면 몇천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 성과를 들여다보시면은 이 회사가 취업했을 때 망하지는 않겠구나라는 그런 개런티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정보들을 취업 사이트에 가서 보면은 회사 정보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꼭 가서 내가 가고 싶은 회사나 취업할 만한 회사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거를 이제 하이드 시켜달라고 얘기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조금 의심해 보면 돼요. 근데 오픈해 놓는 회사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은 좀 찾아보시면은 되게 좋다. 그리고 뉴스 신문 매체나 그 신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이 뭔지 계속 좀 보시면서 그 내가 가고자 하는 데가 계속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지 뭐 이런 거 체크해 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레드오션도 상관없어요. 레드오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존 산업인데 그냥 거기에서 가도 되게 수익이 많이 나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도 이런 매출표를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실질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는 선배를 만나보세요. 그냥 그 관련된 도메인을 다니는 회사를 똑같이 다니는 회사의 선배를 만나서 그 얘기를 들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네. 왜냐하면 직접 그 산업에 발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만한 라이브한 정보는 없다. 이직의 포인트도 동일합니다. 이직할 때 연봉 많이 줄 테니까 와. 스타트업이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스타트업이야. 똑같아요. 뭐가 있나 봐. 월급 줄 돈이 있나 봐라. 그러면은 스타트업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냥 회사는 일반적인 회사들은 이거는 야놀자에 제가 순이익표를 갖고 온 거예요. 야놀자가 예전에 투자를 되게 많이 받아서 수익이 안 나도 계속 성장세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수익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탄탄하게 매출 구조가 있지만 50명이나 30명 정도 되는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약해요. 투자금이 떨어지면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시리즈 A에 받았느냐, 시리즈 B를 받았느냐, 그러면은 투자를 받으면서 주식을 투자자한테 주는 거예요. 왜냐? 언젠간 우리가 이만큼 2조 되는 회사가 될 거야. 그때 너가 팔면은 주식의 10배야. 그렇게 해서 그 투자자들을 설득해서 투자를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의 투자금이 얼마만큼 쌓여 있는데 그거보다 사람을 너무 많이 뽑은 것 같아. 적게 뽑은 것 같은 게 그거를 좀 보셔야 돼요. 시리즈 A냐 B냐 C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투자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시리즈 A 받으면은 10억, 20억 이랬는데 요즘에는 50억, 100억 이래요. 그리고 B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몇 천억 받아야 시리즈 B 받았다. 그럼 몇 천억이면은 직원을 5천만 원씩 연봉으로 줬을 때 100명을 몇 년간 운영할 수 있는지 그 계산을 때려보면 알잖아요. 대략적으로. 요즘에 그 잡플래닛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대략적인 직원의 명수와 그 사람의 연봉을 해서 평균 연봉 같은 것도 나오고 그리고 직급별 이런 걸 계산 추이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고 전체 직원이 몇 명이고 평균 연봉이 얼마니까 대략 이 정도 되면은 한 5년은 버티겠네. 그럼 내가 다니는 동안은 회사 안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 스타트업은 가셔도 됩니다. 근데 몇 명 없는데 시드 투자 받았어. 한 2억 정도 받았는데 15명 뽑아놨어.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런 데 가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회사에서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거는 저는 항상 취업하시는 분들 이제 인터뷰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물어보거든요. 회사 홈페이지도 좀 들어가서 보시고 그 회사의 비전이 뭔지 그 회사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은 최소한 알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토스의 비전은 뭘까요? 딱 하나야. 금융의 모든 것 토스에서 쉽고 간편하게 하는 게 얘네 비전이에요. 그래서 모든 연령대가 그냥 손쉽게 금융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게 만들자가 고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하시고 비전과 미션 같은 것들은 대기업은 되게 좀 딱딱하긴 하지만 이들도 경영 철학과 목표가 명확합니다. 그거를 먼저 파악하시고 입사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취업할 회사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큰 회사를 가고 싶은 분들은 계열 회사의 구조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삼성전자도 삼성전자 안에 되게 여러 개 이제 사업부 그리고 그다음에 계열 삼성 그룹으로 보면 계열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계열사에 대한 구조를 좀 알아야 돼요. 쿠팡 이런 스타트업도 계열 구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이런 취업 사이트 같은 데 가보면 캐치라는 사이트 가보면은 얘네 계열 구조가 어떻게 됐고 걔네가 매출액을 얼마씩 하고 어떻게 되고 있어라는 것들이 좀 나와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회사의 하이라키가 다 있거든요. 역할을 해야 될 R&R들이 다 있습니다. 역할과 롤들이 다 있어갖고 이 회사에서 내가 어떤 R&D를 할 거야. 그런데 사업부를 들어갔어. 그럼 R&D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계열 구조를 이해하고 그 회사의 R&R에 대한 부분이 내가 일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맞는지를 좀 매칭해 보시고 가면 좋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내가 어떤 프로덕트를 삼성전자에 갔는데 나는 핸드폰을 하고 싶은데 TV 사업부로 갈 수도 있잖아. 그리고 나는 그냥 양산보다는 선행 연구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어떤 조직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조를 좀 알아보시고 내가 이 부서에 지원을 하면은 맞겠다라는 조사들을 좀 해보시고 지원을 하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매출과 이익 이런 것들은 그냥 보라고 하는 이유는 저거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도
순이익이 많이 나오는 사업부가 몇 군데가 있어요. 반도체 사업부, 그 다음에 무선 사업부. 나머지 부서에서는 막 들쭉날쭉하지만 돈을 못 버는 조직은 인센티브가 적어요. 그리고 연봉 테이블 완전 틀립니다. 기본급은 똑같죠. 근데 인센티브가 600%야. 근데 어딘데 어떤 데는 600% 받고 어디는 뭐 한 100% 받았어. 그럼 연봉 차이 거의 2배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부별 매출도 좀 잘 보고 아 여기 가면은 연봉을 많이 받겠구나. 뭐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해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저는 요새는 이제 일과 그 다음에 생활에 대한 밸런스를 되게 많이 중요시 여기시잖아요. 막 야근하고 힘들게 퇴근하고 싶으신 요즘 Z세대는 없는 것 같아. 칼출근에 칼퇴근, 그리고 공과사는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회사의 그런 복지나 문화들을 한 번씩은 보시고 가면 되게 좋아요. 왜냐, 그게 곧 나의 그 애프터 웍에 대한 그 라이프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외부로 노출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요새는. 왜냐하면 채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매력 있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 자기 회사 PR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블로그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채용 사이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채용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그런 문화들을 막 노출해 놓는데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보고 가거나 아니면 블로그에서 뭐 그 사람들 그 직장인들이 다니는 뭐 얘기들 좀 많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블라인드도 또 블라인드라는 앱이 있어요. 어떤 앱인지 아세요? 네, 그 회사 평판 쓰는 거예요. 네, 익명 게시판 같은 거, 회사 익명 게시판 욕하고 막. 그래서 거기 네거티브에 대한 포인트도 굉장히 많지만 실질적인 조언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시고 회사 문화도 어떤지 보고 가시는 게 굉장히 이제 취업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좀 이제 취업할 회사에 나를 알리기 위해서 아까의 연속성인데 제가 대학교 때 막 했던 작품을 엄청 찾아봤어요. 제가 만들었던 것들이에요, 다. 대학교 때. 예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는 어떤 거 만들어봤어가 중요하잖아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학년 때 학교 선배 중에 그 모닝365라는 인터넷 서점에서 개발을 굉장히 잘하시다가 오신 복학생 선배가 야 가상 캠퍼스 그 강좌 듣는 사이트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ASP.NET으로 그걸 만들었어요. 웹 레포트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보면은 이제 온라인 수업이죠. 온라인 수업할 수 있는 사이트 구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동영상 VOD 서비스로 뭐 녹화된 거 보고 과제도 제출하고 시간 뭐 수강 신청도 하고 하는 거를 만들었던 거예요. 메신저도 만들고. 그래서 그거를 만들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해가놀이 사업이라고 게임 관련된 컨텐츠 하는 국책 사업이 있었는데 그거에 지원금을 받아서 게임 테이블 제작해서 실제 그 피처폰하고 연동해서 카드 게임 해볼 수 있는 로코라는 카드 게임 해볼 수 있는 것들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거는 뭐 삼성전자 인턴 할 때 뭐 게이트 리마인더라고 해서 요즘에 그지 애플에서 나온 그 이렇게 물건 잊어먹지 말라고 그 달린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RFID 태그를 달아놓고 내가 물건 놓고 가면은 그거 갖고 가라고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들도 한번 만들어봤고, 요게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카이 컨퍼런스에 냈던 거예요. 예전에 이제 TV에서 커서를 조작해야 되는데 이 매직 리모컨 같은 이런 커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3x4 키패드 1부터 0까지 있는 그 키패드를 이용해서 커서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빠르게 오브젝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그거를 테스트해보고 해서 그거를 논문에 냈었어요. 지금 보면은 단순한 아이디어인데 레거시를 활용해서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이런 리모컨을 이용해서 그대로 쓸 수 있는 형태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음성과 키, 인풋 두 가지를 활용한 형태의 것까지도 개발해서 논문을
한 2번까지 써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제가 이력서나 어떤 회사를 지원할 때는 저희 회사에서는 이력서 포트폴리오를 봤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될 만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단순히 뭐 이런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각자의 전공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커리어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그거를 이제 올려드리는 형태면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만든 다음에 전시나 경진대회 출품이나 학술 논문을 제출을 하면은 베스트입니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스펙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취업 스펙들이. 그게 좀 힘들잖아요. 혼자 하면은.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외부의 압박을 활용하셔라. 사람은 나약하잖아요. 목표를 세우지만 뭐 작심삼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그 큰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본인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컨디션들이 되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해야지. 네, 그래서 그런 환경을 갖고서는 좀 동아리 모임이나 지금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면 외부 스터디 모임 같은 것들 아니면 본인이 만들어서 그런 것들 하시는 것도 저는 이런 커리어 쌓고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력서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3가지예요.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현재까지 오기까지 어떤 노력을 해서 이만큼 성장했어 를 많이 봅니다. 그 얘기인즉슨 제가 지방대 나왔을 수도 있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내가 어떤 커리어를 갖고서는 이런 데까지 올라왔습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장 포인트를 이력서에 굉장히 많이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옆에 있는 것들은 제가 서핏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 이력서 써보신 분이 별로 없을 거잖아요. 남의 이력서부터 먼저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서핏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IT 관련된 종사자들의 그런 이력서들을 다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열려 있어요. 거기는 잠시만요. 이게 떴나? 여기 인터넷 되죠? 네. 컴퓨터가 느린 것 같네요. 네. 서핏이라고 있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거기에서 지금 캡처를 떠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카피라이트에 이슈가 생길까봐 이름은 다 지워놨는데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서프잇.io 예.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뭐 되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취업을 위해서 혹은 자기를 이제 채용해 가라는 형태로 정리를 해서 되게 많이 올려놔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뭐 밀리의 서재 프로덕트 디자인 해서 요즘에는 이력서를 노션으로 많이 정리합니다. 노션 아세요? 네, 노션으로 이력서를 포트폴리오하고 같이 이렇게 정리를 많이 해두세요. 그러면 내가 일했던 거, 그 다음에 이 안에서의 어떤 프로덕트 디자이너에 대한 익스피리언스들이 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써놓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도 있고, 뭐 마케터도 있고, 되게 IT 관련된 그 회사의 뭐 경영지원팀은 없는 것 같아. 인사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IT 관련된 좀 힙한 직종들은 여기 가면은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서핏에 가면은 일단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이력서를 정리하고 포트폴리오를 쓰는지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요거를 갖고 왔고요. 한번 들어가서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이력서를 열어보시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력서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좀 고민을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면접 보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3가지 포인트다.
일단은 내가 어떻게 큰 사람이야. 그래서 회사 입사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기여를 너네 회사에 가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성장을 내 기반으로 니네 회사 가면 어떻게 일을 해줄게. 어떤 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몇 년 뒤에는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는 뭐 개발자가 될 거야, 디자이너가 될 거야라는 포부가 있는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취업해야겠다. 한 20군데 똑같은 이력서, 똑같은 포트폴리오를 막 넣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좀 해서 그 회사가 어울릴 만한, 혹은 최소 문구라도 바꿔서 내가 너네 회사만을 위한 이력서를 써서 낸 거야라는 거를 해야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제가 뭐 직업군으로 보면은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채용 공고를 올리면 제일 많이 오는 그 직업군들이 있어요. 그 얘긴즉슨 기술이 필요한 것보다도 이렇게 좀 접근하기 쉬운 경영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한 포지션 열면 한 100개 정도 와요, 이력서. 그 필터링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AI로 막 필터링 해버린대. 똑같이 막 쓰고 뭐 문맥 이렇게 해서 뭐 빼버리고 막 하는 뭐 그런 것도 쓴다고 얘기하는데, 뭐 저희는 이제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간 이렇게 본인이 좀 이렇게 잘 보이려면은 어떤 일들을 잘 해왔고 그거에 대한 내용 정리나 부분, 그런 것들을 좀 잘 해놓는 게 좀 뭐랄까, 서류 면접을 통과할 수 있는 좀 좋은 길이라서 조금 이런 쪽에 가서 보시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들 정리하고 내 커리어들을 계속 PR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은 조금 약간 취업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갖고서는 좀 이력서나 포트폴리오 준비하셔서 본인이 졸업하고선 가고 싶은 뭐 회사에 어플라이 해보시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 마치고요. 간단하게 Q&A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네. 일단은 스타트업 회사 같은 데서는 프로덕트 디자이너라고 해서 UX 기획과 GUI를 같이 하는 디자이너들을 많이 뽑아요. 그 원팀이야.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는 이제 전문적인 디자인 회사이다 보니까 로지컬하게 설계를 빨리 하고 그 웍을 좀 더 세분화해서 쪼개놓은 형태예요. 당연히 GUI에 대한 능력치가 있으면 더 좋은 인력이기 때문에 채용에 대한 가능성을 더 많이 후하게 저희도 점수를 주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건 그 양쪽 일을 다 하는 디자이너가 가장 효율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 크리에이티브가 다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컨셉에 대한 부분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걸 이용해서 그냥 서브 페이지를 만드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나오셔서도 습득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봅니다. 대학교 2학년에서부터 외부의 모임에 많이 참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모임 같은 거는 어디서 정보를 얻으셨나요? 그 혹시 전공이 어떤 저는 전공이세요? 영문과입니다. 영문과요? 저는 일단은 주변 선배들한테 많이 물어봤고요. 주변 선배들이 야 이런 행사 있대. 우리 자바 스터디하니까 자바 컨퍼런스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처음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처음 모임을 가면은 그 모임에 또 아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분들이 주는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저는 맨 처음에 했고, 선배들이 많이 그런 컨퍼런스들에 대한 가이드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선배 채널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모임 안에서 정보를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하셨을 때 혹시 손실이 있으셨는지, 아, 만약에 있으셨다면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저희 회사가 사내벤처 육성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내벤처 팀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사내벤처 팀으로 창업진흥원에 추천을 해주면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스핀오프 프로그램을 한 4개 정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사업적으로 성공한 거는 아직 없어요. 근데 기회비용인 거죠. 그래서
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정부 과제 그 사내벤처 육성 기업 그 운영할 수 있는 걸 한 4번인가 신청해서 4번 한 4번 정도 인터뷰 보고 그걸로 해서 손실을 좀 줄이고 내부에 있는 팀원들에게 새로운 캐시카우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그런 비용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이제 도전해 볼 수 있게 1년 정도 업무를 빼서 그 업무만 할 수 있게 할당을 해드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MVP를 만들어서 최소 단위의 어떤 프로덕트를 딱 만들어서 그 시장 반응이나 이런 건 다 보고 나서 본인이 더 갈지 말지를 의사결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결정하셔서 내가 계속 할게. 아니야.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다시 원래 했던 업무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지금 후자가 좀 더 많고요. 그리고 전자는 이제 저희가 만드는 솔루션 회사에서 만들어서 뭔가 개발이나 저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걸로 매출도 나고 있고요. 네. 서 이제 들었는데 지금 이제 대표 자리에 와서 앞으로 이제 회사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공부 같은 거. 네, MBA 준비하고 있고요. 네, MBA 코스라고 해서 경영대학원에 이제 석사 과정을 준비하고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공대하고 디자이너 출신이고 전문 경영 지식을 갖춘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회사의 규모나 구조가 된 이후에는 경영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원서를 넣고 지금 1차는 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2차. 네. 제가 그 교수로서 항상 느끼는 게 혹시 기회가 없을까봐 학생들 대신해서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학생들이 되게 그 학점에 엄청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스펙이 뭐 있어야 된다고 뭐 모스 자격증 뭐 심지어 한국사 자격증 매일 자격증을 다 따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실제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안 믿을 테니까 선생님 진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학점은 3.0 이상은 받으세요. 왜냐하면 기본 점수에서 좀 뭐랄까 이렇게 C급으로 내려가면은 조금 약간 놀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놀아도 아무리 놀아도 되게 노력하면 B까지는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학고 맞고 막 1학년 때 학고 맞고 막 이런데 제 동기 중에서도 공공학번에 아마 아마존 알렉사 하는 그 친구가 지금 알렉사 총괄했던 개발 VP 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권용범인가 김용범인가 그 친구가 학고를 되게 많이 맞았는데 학사 경고를 되게 많이 맞았는데 그 친구는 미국의 박사과정 가서 뭐 아마존에 취업해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학점은 한 3.0까지는 만들고 자격증도 정말 자기가 하고 싶어서 따는 자격증은 따세요. 그리고 기사 자격증 이상 혹은 뭐 이렇게 그 급이 있거든요. 그런 뭐 2급, 3급 뭐 있으면은 가장 산업계에 나갔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 도전하셔라. 내가 그 일을 할 거면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 처리 기사 뭐 이거 있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따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모스 자격증, 뭐 오도비 자격증 이런 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요, 제가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계기는 내가 코딩으로는 잘 못하니 다른 내가 재밌게 찾을 수 있는 분야를 찾다 보니까 HCI하고 UX 분야로 온 거라서 그게 재밌어져서 대학원도 가고 이걸로는 그냥 하자. 그리고 회사를 차리게 되면은 꼭 개발까지 다 할 수 있는 회사를 차려야겠다라고 해서 저기 CTO도 제 룸메이트예요. 한림대.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사전에 설문으로 그 질문을 받은 게 있는데 두 가지만 할게요. 하나는 필수로 요구되는 신입사원의 역량 경험이 있을까요?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 친구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H9에 지금 진행 중인 공고에는 공고가 없습니다. 인턴이나 신입을 모집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네, 인턴도 하고 있고요. 신입도 계속 파트별로 채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개발 쪽은 지금 개발 파트 쪽에는 굉장히 많은 신입 사원들이 들어올 예정이고 앞으로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저희가 하고 있는 쪽은 개발 쪽은 웹 프레임워크 개발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리액트 쪽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서버 백엔드 쪽은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자바 쪽 개발된 뭐 그런 서버 프로그래밍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크업, HTML 뭐 퍼블리싱 작업들도 하고 뭐 뷰나 뭐 이런 것들 프론트 작업 개발하는 것들도 있고 그거를 이제 좀 더 선행적으로 뭐 퍼포먼스 튜닝을 하거나 하는 그런 R&D 팀도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채용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정말 관심 있다 그러면은 제가 CTO님 메일을 좀 드릴게요. 네, 그쪽으로 어플라이 해보시면은 학교 후배라고 하면은 좀 더 유심히 봐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신입사원으로 갖춰야 될 역량은 저는 회사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좋은 회사를 가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저도 보면은 맨 처음부터 좋은 회사를 가진 못했어요. 웹 에이전시의 어떤 디자이너로서 취업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초기에 내가 배울 수 있는 곳이면은 열정을 갖고서는 그곳에서 배우고 싶다는 열정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면접 보고 뭐 이 사람이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와서 이 친구가 뭔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나 열정을 갖고 있으면은 그 친구를 안 키워주는 회사는 없어요. 왜냐면 열심히 하잖아. 그리고 열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학부 때 어떤 경험이 그런 열정이 담겨 있고 성취를 하는 그런 경험이 담겨 있어 증명이 되겠죠. 그렇죠. 그 부분에 때문에 이제 일단은 채용은 하겠지만 오시면은 그 열정에 대한 포인트만큼 열심히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망도 하실 수 있고 이게 뭔가 좋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실망하는 부분을 계속 후벼 파고선 내려가면은 굉장히 배울 만한 포인트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 안에서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파서 거기 내 걸로 만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열정들이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곧 마무리해야 되겠지만 아마 학생들이 질문하지 않은 것 중에 요즘에 다 모든 게 디지털화되고 있고 지금 아까 신입사원 모집 때 사실은 다 컴퓨터 관련 걸 언급하셔서 살짝 여기 와 계신 인문사회계 학생들이 약간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다 디지털 기술이 지금 더 지배하고 있고 저도 잡공고를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컴퓨터 쪽이 많더라고요. 잡공고가. 그래서 여기 있는 인문사회계 학생들한테 좀 조언을 해준다면 그러니까 실제 그런 세계에서 인문사회계 학생들이 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내가 직업을 얻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지 인문사회계 학생들 입장에서 그 어떤 팁을 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저는 인문사회계에서도 지금 뭐 IT 얘기를 했지만 그 IT 안에 담겨 있는 컨텐츠는 인문사회계에서 만들 수 있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가령 어떤 우리가 잡지 서비스를 만들거나 뭐를 해야 돼. 근데 그런 카피라이팅을 쓴다거나 혹은 기사를 쓴다거나 공대생 누가 못 써요. 저희는 그릇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음식을 만든 요리사가 아니거든요. 디지털에서는 그런 요리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인문사회 계열에 있는 학생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컨텐츠에 대한 기획이나 혹은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뭐 경영 지원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되게 도메인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보시고서는 좀 접근해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 그 대신 이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희 때와 달리 복수 전공 기반이잖아요. 예, 필수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뭐 IT 관련된 전공을 하나 더 갖고 가던가 해서 내가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지만 나는 IT에 관련된 지식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가능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저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공대생은 만드는 걸 잘하지 뭔가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하게 뭔가 만들어내고 뭐 글 쓰고 뭐 하고 하는 형태는 또 다른 이렇게 탤런트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에랑 30기 후배입니다. 그 질문 드릴 게 있는데 혹시 그 개발자는 이제 코딩 능력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학부생 시절에 코딩 능력 향상을 위해서 혹시 공부하신 방법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희 때는 뭔가 이렇게 그 책 보고 쫓아 만드는 걸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ASP다 그러면 혹은 뭐 C샵이다 그러면 책을 한 권 스터디해 갖고서는 그걸 막 잘 몰라. 근데 무조건 만들어 보고 이해 안 가. 다시 만들어. 그러니까 이해될 때까지 했었던 스터디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원리를 이해하고 난 이후부터는 할 수 있는 방향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요즘에 들어서 보면은 깃허브나 이런데 되게 오픈 소스에 대한 커밋을 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픈 소스에 대한 부분에 그런 뭐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하시면서 그 깃허브에 대한 다 그것들을 포트폴리오에다 넣어놓는 거죠. 그러면은 이 친구 딱 취업했을 때 이런 활동들을 이렇게 코드를 짰다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어요. 저는 실질적인 커리어는 개발자는 깃허브에 오픈 소스에 네, 그것들을 많이 활동들을 액티비티를 많이 하면은 그게 곧 취업에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 아까 그 3D 툴로 만드신다고 얘기를 하셔서 보통 어떤 툴을 사용하시는지. 마야하고 라이노 쓰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는 뭐 마야 많이 활용하고 뭐 영상 만들 때 애프터 이펙 뭐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 네, 하고 있습니다. 네.